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토는 종횡으로 십자의 형성을 이루며 유대와 조화, 변화와 조절로서 사물의 운동을 일정한 좌표와 각도,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게 하며 수화나 금목의 상극, 금수나 목화의 상생, 이런 것도 다 토의 조절작용으로 발명하며 영원히 생극이 존립할 수 없으며 극에서 생에서 극으로 부단하게 분화운동을 되풀이해주고 있는 게 그런 원리다 이거죠. 자, 토는 조화와 조절, 능동과 자유, 자유와 자재, 제지와 전환, 흡수와 종합, 화훼와 완충, 포섭과 집합, 공평과 중정, 중심과 구심, 저장과 축적, 중매와 중립, 공간과 감막 등이 토의 작용이다. 토일주, 기토일주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요. 조종자 역할, 중심을 잘 잡는다. 어디한테 편들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저장과 축적, 뭔가 얘기를 들으면 속에다 잘 묻어둔다.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그럼 토의 생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을 써놨지? 라고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려고 단어를 하면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죠? 키워드, 컨셉의 키워드만 딱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응용할 때 이렇게 어휘력을 풀어내면 돼요. 자, 토가 금을 만나면 결실을 도와 수확을 배가해준다. 지금 이제 토의 기준이죠. 그러면 토가 금을 만나면 무슨 얘기가 돼요? 토생금이 해주는 거죠. 토생금. 그러니까 내가 생해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식상이라고 그랬죠. 식상은 결과예요, 결과물. 내가 생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 제조, 실용 이런 거예요. 식상이라는 건 생산,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실용적으로 쓰는 걸 식신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게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아이템. 돈 버는 도구, 아이템. 먹는 거 이런 거.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토가 수를 만나면 토국수죠. 그렇죠. 토국수. 그러면 토국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토죠. 그러니까 수가 뭐가 되는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 그렇죠. 토가 물을 극하니까 토국수니까 수는 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건 재물이죠. 돈이죠. 그러니까 전답이라는 거는 농토, 정답 이게 다 재물이죠. 그렇죠. 땅 이런 거 다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저축과 전략 정신으로 신용과 덕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잡아요. 심신과 지혜라는 말을 왜 썼냐.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오행을 분류할 때 토는 믿을 신으로 해석이 되고 수는 지혜 지자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토하고 물이 만났다는 것은 믿을 신과 지혜가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글씨 써놓은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 다 앞에서 나오는 배속에서 나와 있는 글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 수력발전 다 이게 뭐예요? 토가 물을 막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개념이 아까 수가 물을 만날 때 토가 수를 만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같죠.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일주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게 수가 일주일 때는 토는 관성이 되고 토국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토가 물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의 입장에서 수를 만나면 내가 수를 막아주니까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형태가 틀릴 뿐이죠. 이것도 미세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토가 목을 만나면 마치 대지의 중앙에 기둥이나 초석을 정립하는 상이다. 아까 토가 목이 토를 만났던 거 같은 얘기죠, 지금. 그렇죠? 같은 게 반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건축 설계를 개시하고 전토에 논밭에 종자를 심어서 영농 식목을 해서 번영을 도모하죠. 자, 신의와 질서를 존중하고 근로와 건설, 핵심 책임, 중정, 중앙, 공기, 직권.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토가 목을 극한다는 거는 토극수죠. 근데 지금 토가 주제니까 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성이 되는 거죠.
토가 지금 기준이잖아요. 토 시리즈니까. 그러니까 목토니까 나를 극하는 걸 관성이라고 한다. 이거 관성이라고 그러면 다 공기, 직권, 중앙, 책임 이런 글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근로건설이라는 걸 왜 나오냐면 땅에다 나무를 세우는 글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토가 화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모친의 사랑, 토가 기준이니까 화생토죠.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게 뭐예요?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태양의 빛으로 만물을 자생하는 무조건 혜택을 받는 거죠. 인성이라는 건 무조건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사랑과 같은 거. 자연, 윗사람의 혜택 이런 거죠. 그리고 학문, 진리, 영농, 건설, 사회적 권위, 문명의 혜택 이런 거죠. 여기에 냉장고 이런 것도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이 들어왔다. 그거는 인수예요. 그거는 나를 살려주는 거거든. 목마른데 물을 먹었다. 인수예요. 그런 게 다 개념상. 자, 그러니까 내가 톤데 불이 와서 생해주니까 화생태워주니까 그걸 인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신명철학은요, 이 십신에 대한 주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토가 토를 만나니까 이거 뭐예요? 이 똑같은 거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중 전원이나 산을 만나는 거예요. 산이 또 산이 오고 또 산이 오는 거죠. 토가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중하고 자중한다. 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집단과 축적, 대중과 균등 분배, 과욕과 경쟁, 투자와 지만. 왜 지만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땅이라는 거는 막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땅이라는 거는 한 번 부딪히면 세게 부딪히는데 지진이라는 거는 한 번만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늘 누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만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정처와 건설, 생산과 공영, 공동과 공익 등을 치우치는 게 특징이다. 공동, 공익 이런 게 비경급제죠. 비경급제 성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건설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건설은 땅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와 토를 만날 때 건설이 생겨요. 이거는.